사업가 김유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전 인산이네라고요. 오늘 BTS 콘서트장 온 거 같지? 입장도 불가하고 마이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BTS 엄청 팬이신데 BTS 현장 오는 것 같았어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좀 졸리시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허벅지 꼭 이렇게 꼬집어서라도 잠을 좀 한번 깨워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사장님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스킨의 명품요. 누스킨 사업하시기 전에 명품샵을 운영을 하셨고, 누스킨의 에이즈락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알아보셨대요. 그 에이즈락으로 최단기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누스킨에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장님 모실 때 어떤 박수 쳐야 될까요? 네, 누스킨 박수 말고 한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만장자 PA 김내지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에서 좀 눈치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뭐죠? 이거 뭐 카피한 거죠? 아미? 혹시 아미 계신가요? 이 자리에? 없어요? 아, 진짜? 아미 몇 개예요? 네. 뉴스킨 사업자 김매진아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항상 하는 강의지만 임하는 자세가 제목에서 저의 그 뜻이 나오는데, 오늘은 사실 그 성공에 대한 지도를 좀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뉴스킨 사업한 지 2009년도부터 했거든요. 저 딱 10년이 됐어요, 올해. 근데 10년이 되니까 진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더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늘은 좀 약간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열정으로 그냥 달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고 싶은 맥 잡았다 이런 얘기 하죠. 맥 잡았다, 자세가 좋다,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맥 잡은 분은 사실 되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맥을 좀 덜 잡았어도 열정이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성실하고 그러면 또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성장은 끝없이 가야 되죠. 근데 끝없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그 지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드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BTS가 그 새로운 앨범이 1등하고 난리가 났죠. 그 BTS 앨범 제목이 Map of the Soul이에요. 그리고 페르소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의 첫 번째 곡 이름이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페르소나가. 그래서 사실은 이 페르소나 그 심리학 융의 웹 오브 더 소울이라는 책을 샀죠. 사서 다 읽었어요. 근데 페르소나가 지금 말하면 사회적인 자기의 가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또 많이 느낀 건데, 뉴스킨을 하면서도 비즈니스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 비즈니스의 어떤 나의 처신, 그리고 사회적인 그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심리학자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아가 성숙되고 성장할수록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과 자기 내면에 있는 모습과 일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중인격 있잖아요. 이중인격. 그거는 완전히 가짜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좋은 그런 이미지를 하려고 내가 셋업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어가는 길이 뉴스킨의 가치인 것 같아요. 뉴스킨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됐고요. 정말 뉴스킨으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가짜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행동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아요. 그럼 진짜 성공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비즈니스가 되어 있다는 게 이 뉴스킨 사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돈은 사실은 뉴스킨만 버는 거는 아니죠. 건물주도 벌고 많은 사람들이 벌지만 뉴스킨에서의 그 돈의 가치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승리한 거예요. 관계성을 극복해낸 거예요. 자기의 컴플렉스 그리고 자기의 그 찌그러진 자아 거기에서 다 회복을 하면서 자기 성장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바로 뉴스킨의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얼굴, 가짜 얼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뉴스킨에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가 진짜 나의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는 언젠가 사람이 되겠다 그런 희망, 목표 이런 것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의 윈도우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어요. 미대를 나오다 보니까 그림을 좋아하죠.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 하면서도 사실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도 뉴스킨만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림 하나를 알려주고 싶죠. 근데 이 그림은 그 유리창인데 너무 사람들이 이 마그리트라는 사람은 초현실주의 작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럽의 피폐함 여러 가지 세상의 그 3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가 많았죠. 2차 혁명이 일어난 그 산업혁명과 그 세상의 모든 게 변할 때였는데 그때 이 사람이 편견과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진실을 좀 봐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유럽의 역사 속에서는 편견과 그리고 그 귀족 사회와 그런 모든 계층 간에 이상한 그런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냥 유리가 있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된 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못했거든요. 그때 유리를 깬 이거를 하면서 진짜 진실을 새롭게 보라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 게이츠였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그림 때문에 윈도우 창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윈도우 창이라는 그 윈도우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창을 만들자.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런 어떤 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도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나 그런 분야의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약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거는 내가 몰랐던 거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이런 거 꿈꾸지 않아요? 저도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한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뒀어요. 그리고 월급쟁이로 평생을 부모님이 사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사업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뭐 사자 이런 것도 없어요. 의사, 장의사는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가지는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없었어요. 되게 평범한 집인 거죠. 그런 집에서 둘째 딸도 태어났고 또 종갓집이었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약간 남동생한테 치우친 가족의 형태가 되겠죠? 종갓집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평범한 집에서 3명 중에 1명 그렇게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인생의 반전을 꿈꿨어요. 사실 되게 그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똑같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 교육만 계속 받은 거예요. 순종적인 여자. 매우 순종적으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에서 뭔가 꿈틀대지만 항상 그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해서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매일 전화하시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출근하시면 9시에 저희 엄마한테 항상 전화하셨거든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저희 언니가 결혼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언니한테 5분에 전화하고 저한테 10분에 해요. 근데 진짜 매일 하시는데 하루는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오지? 이상하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어제 왜 안 하셨냐고. 노동자의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남편이 의사잖아요.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죠. 출근을 해요. 병원은 출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레지던트였는데 인턴 레지던트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의사들은 사실 노동자의 날 다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의 날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날 논다는 거를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한테는 항상 그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좀 더 날개를 달고 싶고 해외를 나가고 싶고 저는 항상 그 집에 있는 세계 여행 책을 보면서 전 세계를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에펠탑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난 언제 파리에 가지? 언제 이 미술관을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반전은 그렇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혼을 했고 근데 누스킨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의사랑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저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날은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린이날 학회를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바쁘고 또 그랬던 남편으로만 기억이 돼요. 또 혼자서 아이들을 항상 케어했던 그런 기억. 그랬는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었어요. 인생은. 근데 제가 누스킨에서 발견한 거는 누스킨이 백마탄 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거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음악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니까 음악으로 전 세계를 도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미술로 전 세계를 도는 게 꿈이에요. 미술의 그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그곳에 가서 그곳의 오케스트라로 듣는 거.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베를린 필을 듣고 런던에서 런던 필을 듣고 뉴욕에서 뉴욕 필을 듣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다 갖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둘 다 그렇게 재벌집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점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느끼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했는데 그 명품샵도 사실은 그렇게 제 뜻을 다 이룰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면서 제가 그 작년에 오다한 것이 2배로 뛰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됐죠. 2008년도 10월 달에. 그러면서 명품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인간이 자유로운 게 가장 성공이라고 한 거는 제가 잘 생각한 거였어요.
인간이 자유로운 거. 그쵸? 사람이 제일 나쁜 짓 하면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게 가장 최선의 성공인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 있지 않아도 비행기 못 타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을 이만큼 벌고 싶다 그런 것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게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품샵도 해봤고 다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제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누스킨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뭔가 나한테 백마탄 왕자도 될 수 있겠다. 일단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로운 인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구성물이죠. 남편이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그 돈을 쓰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 그래요. 그런데 자기만의 경제력을 갖는다 그러면 일단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에서 그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정말 한번 내가 해볼까? 해보고 봤어요. 되는 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평범한 사람들 진짜 대단한 학벌이나 대단한 스펙이 없지만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그 경제력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왔더니 봤더니 나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단체를 자유롭게 하고 끝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엄청난 재밌는 게임이겠다. 호기심 많은 저한테는 정말 태성같이 나타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명품샵을 제 이름을 따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사분면에 그걸 이해한 거예요. 저는 명품샵을 하다가 왔거든요. 명품샵에서 처음에 5억을 들여서 샵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5억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수입이 잘 될 때 월 5천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5억에서 시작해서 한 1년이나 2년을 플러스 요인의 기간으로 잡겠죠. 그리고 나야지 그게 번 거지. 내가 5억을 들였는데 5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번 건가요? 하나도 안 번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제 돈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여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배웠죠. 남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하려고 진실로 너무나 띄워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거를 확실하게 배웠어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뉴스킨에서 설명을 딱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 안 되네. 돈이 안 되네. 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돈이 안 되네. 물건을 사다 놓고 수입해다 놓고 하는 일이 아니네. 리스크가 없네. 제가 했던 거는 프라다, 디올, 돌체가바나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굉장히 수익가가 비싸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서 값을 칠 수가 없어요. 리스크가 매우 크죠. 저는 뉴스킨 제품에 유행이 없는 것도 저한테 너무 황송했어요. 만약에 내가 갈바닉을 샀는데 그게 이달에 안 팔렸으면 다음 달에 팔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그룹에서 파트너들이 뉴스킨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명품샵 한번 해보고 오면 참 좋을 텐데 5억을 한번 들여서 해보면 좋고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어요. 저는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5억을 썼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매일 사업 생각만 해요. 그리고 저는 99이었거든요. 저희 샵이. 근데 손님이 9시에 안 가요. 10시쯤 가거든요. 근데 집에 항상 11시 내지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65일 운영했어요. 설날 하루, 추석 하루 딱 이틀 쉬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토요일날 쉬고 내가 일요일날 쉬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들이면요 죽어라고 해요. 자면서도 생각해요. 진짜 엄청나게 사업에 몰두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러던 사람이 8시에 매일 출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당에 있었어요. 제 그 매장이 정자동에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타워팰리스 앞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뱄죠. 그리고 내일을 죽도록 하는 게 몸에 뱄죠. 그런데 그러다가 뉴스킨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 습관이 몸에 배 있죠. 저는 뉴스킨에 투자를 안 했는데 5억을 투자한 여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뛰고 아침부터 밤까지 뛰고 그렇게 한 5, 6년을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게 일같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샵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죠. 근데 이제 월급을 받던 제 파트너들 회사를 다니다 오신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저하고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냥 하라는 일을 하다가 한 달 뒤가 되면 월급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건 열심히 안 했건 돈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뉴스킨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뉴스킨을 와요. 계속 다녀요. 계속 다니는데 한 달 뒤에 돈이 안 나와.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있어 이거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값을 내려요. 강의를 가는데 강의값을 내려요. 직원은 어때요? 사장이 다 내주잖아요. 컨벤션 가는데 출장비를 항상 받고 다녔던 사람은요 기절을 해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내가 사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사장. 내가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직원 마인드에서 사장 마인드로 바꾸는데 세상 시간이 걸려요. 사장은 내가 쓰는 돈을 누가 내요? 내가 내요. 그럼 회사가 잘못되거나 잘 되거나 누가 책임져요? 내가. 내 책임이에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저 스폰서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다 내 탓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이 뉴스킨의 월급은 스폰서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스폰서가 10원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 기업이 잘 되건 못 되건 그 사람 탓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기 때문에 죽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인드 때문에 엄청난 시간의 소요가 있지만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를 요즘에 더더욱 깨닫는 거예요. 그 사업을 크게 해보지 않았던 그 마인드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직장생활 하듯이 뉴스킨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은 어때요? 바이어를 자기가 뚫어야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소비자를 또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냥 다녀요.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월급 받던 사람도 그냥 어느 날 끝나요.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내가 마인드를 일단 잡아야 돼요. 마인드를 잡느냐고 처음에 이래요. 처음에.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오게 되지는 않는 확률이 높죠. 저도 성공을 그렇게 대단하게 못했으니까 왔죠. 제가 그러거든요. 리먼 사태가 없었다면 나 안 왔을 거라고. 리먼 사태 때문에 뉴스킨 했거든요. 그때 진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리먼 사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도 평범한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큰 사업체의 회장이 돼야 되는 일을 시작해요. 근데 마인드 교육은 안 하고 갑자기 제품 얘기 막 듣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에이즐락을 딱 듣자마자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명품을 했잖아요. 브랜드를 쫓는 사람이었고 브랜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진짜 명품 막 이런 거를 쫓아다녔는데 사실 최고의 아이템은 뭐예요? 최고의 비즈니스의 메가 트렌드는 최초이거나 아무도 하지 않은 거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즐락이 아무도 하지 않은 거를 뉴스킨이 내놓은 거예요. 그럼 뉴스킨 회사가 에이즐락이라는 걸 내놨다면 그거는 최초기 때문에 최고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 샤넬에서도 안 나왔고 시슬리에서도 안 나왔는데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젊어지는 걸 발견했고 자기네가 최초래요. 근데 소송이 안 걸려요. 만약에 거짓이면 황우석 사태가 나야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전혀 사태가 안 나요. 에이즐락. 에이즐락은 온리원이다, 게임 오버다, 뉴스킨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 소송이 걸리지 않는 거를 보면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내 인생을 바꿔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젊어지겠다가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아이템 되겠다. 이제는 완전히 지구상의 70%가 중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제가 명품샵을 하면서 배운 건 그거거든요. 매출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많아야지 매출이라는 건 형성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생기면 그게 마케팅이 되고 그거는 엄청난 석세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쵸? 성공이라는 게. 근데 에이즐락을 앞으로 사람들이 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성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나왔다면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회에서 이렇게 많이 발표를 했대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끝난 거죠. 내가 그거 찾아봐야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일단 달리자. 이 에이즐락을 가지고 어떻게 큰 사업체를 만드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최초니까 뉴스킨을 이미 한 사람이 20년 넘게 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제 시작했지만 2009년도에 뉴스킨이 1월달부터 나왔는데 에이즐락이 근데 내가 1월달부터 사업을 하니까 20년 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중하면 똑같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사람들도 아직 안 발라봤고. 그래서 저는 달렸어요. 전달하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제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룹에서 뉴스킨 에이즐락 매출이 1위라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그룹이 많은데 2년밖에 안 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그때 다 180도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에이즐락만 했잖아요. 180도를 제가 전혀 전달 안 했거든요. 제가 들어오면서 에이즐락만 하고 저는 에이즐락만 지금까지 했어요. 이번에 180도가 나왔어도 저는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와서 컨벤션에서 제가 한국 대표로 국가 대표로 한 명씩 7명이 올라와서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떨렸었죠.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저의 인생에 사건이 벌어졌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뉴스킨 코리아의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벨로시티라는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엄청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내년에 출시를 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저도 아니고 지금 새로운 사람 중에서 누군가 그거를 집중하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스타가 벨로시티에 나올지 벨로시티로 아직 스타가 안 나왔어요. 벨로시티가 10월 달부터 했고요.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벨로시티의 스타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이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이 아이템과 플랜을 알려주는 일이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에이즈라 화장품을 많이 판 게 아니라 그 에이즐락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매출이 거기서 나온 것 뿐이에요. 전 진짜 물건 파는 거에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제가 설명하면 가오가 잡혀요. 사업을 얘기하면 가오가 잡혀요. 그쵸? 저 진짜 가오 떨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정말 초집중을 했어요. 사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은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의 초점은 뭐냐면 이 뉴스킨의 아이템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도 자유롭게 바꿔주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 맥도날드와 비슷해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되고 맥도날드의 대리점을 계속 전 세계적으로 오픈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맥도날드 지점장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는 게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본사가 대리점을 만들면서 로얄티를 버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래서 조직을 계속 대리점을 전 세계를 배경으로 나의 그 대리점을 계속 펼쳐나가고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레버러지라는 거는 지렛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대요.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자기가 일을 일했는데 100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자유로우면서 그 시스템을, 돈이 들어오는 어떤 지렛대,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는 보여요. 다른 거를 솔직히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그럼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반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정말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잘 살았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느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냐, 그쵸? 근데 그 기준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0년 되기 전에 망하는 게 80%래요. 그러면 일단 10년은 지났어야 되겠죠? 10년은 됐어야지 내가 일생 죽을 때까지 해서 자식한테 상속하는 일인데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막 생겼다는 거 갈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막 생기는 건데 끝내준대요. 사장님이 다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년 뒤에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미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죠. 근데 지금 막 했다는 거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생겼다가 10년 전에 5년 됐어도 없어지는 회사가 80%래요. 근데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6만 개래요. 근데 인증을 받아서 이 회사는 정확한 회사입니다라는 회사는 1,300개 밖에 안 된대요. 아무거나 막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은 주식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회사가 다 오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와도 그게 우리한테 먼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먼저 나와요. 주주총회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다 회의하고 다 결정이 돼야지 시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그 회사는 투명하게 다 재무 상태라든지 모든 그 제품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는
대충 속여서 해야 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식장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뉴스키는 그러면 대리점을 계속 만드는 거라고 했으면 그 사람의 인구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이에요. 그러면 5천만 인구에서 퍼지면 끝나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 기업이 100개의 국가를 오픈하는 게 일단은 목표래요. 근데 지금 56개국을 오픈했거든요. 아직도 멀었죠. 근데 제가 지금 10년 됐는데 11개국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50개국은 다 안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펼쳐질 수 있는 그 그림이 무한대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한국, 서울 여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 세계 무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비전이 있다는 거죠. 뉴스킨의 최근에 그 비전을 저도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미국 건데 내년에 그 갈바닉이 새로운 헤드가 출시한다는 게 미국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두피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두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탈모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탈모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젤과 헤드가 출시한다고 떴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갈바닉이라는 디바이스도 새로 나온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5월 5일날 티멜레트 트립을 모나코를 가요. 근데 모나코에서 제가 선물로 받을 거거든요. 그 팩 있죠. 갈바닉 팩이라는 게 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바닉을 젤을 발라서 문지르고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으로 딱 발라가지고 갈바닉을 그 위에다 하면 스며들고 딱 팩을 버리고 자면 돼요. 대박이죠. 네. 그런 게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에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각 그룹의 티멜레트 사장님들이 티멜레트 트립을 가면 다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디바이스의 발전도 어마무시하게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갈바닉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귀찮아서 못하겠어라는 사람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킨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되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갈바닉을 문지르고 많은 사람을 문지르고 또 다니고 그러는데 조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뉴스킨의 맥을 어디다 잡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나요? 제대로 맥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그로비브라는 그 벤처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17년도에 인수했거든요. 뉴스킨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출시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너무 뉴스킨에 요새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인터넷과 사람 인공지능이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플러스 2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해요. 누군가는. 뭐냐면 그 기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공지능 AI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적인 따뜻한 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인 거라고 본다면 잘못 본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개인 맞춤이 더 많고 개인 관리가 많고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있나요? 그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5차 산업혁명이 생길 거죠. 언제? 30년 뒤에 생겨요. 근데 5차 산업혁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환경, 먹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토양이 안 좋고 그래서 먹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먹거리를 해결하는 기업이 또 엄청난 기업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것은 바로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가요, 5만 종의 샘플 자료를 갖고 있대요. 모든 그 식물에. 5만 개면요. 5만 개의 샘플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쵸? 사실 방울토마토 자료만 하나 갖고 있어서 방울토마토 하나만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산을 해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안전하고, 농약을 안 하니까 안전하고, 환경을 깨끗한 환경에서 하니까 완전한 깨끗한 걸로 농장법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고, 병충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그만 공간에서 수십 배의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5일을 24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기업의 특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장법으로 이런 특허의 기계를 가지고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 밑에서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풀이 나죠.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다 돼서 수확이 돼요. 엄청난 그런 자동화 장치를 갖고 있는 최고의 회사인데, 이 회사에다가 또 몇 개요? 5만 개 샘플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개라면 사실 우리 먹거리는 끝난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5차 산업혁명까지도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얘네들이 자라면서 산소를 만든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뭔가 그 산소를 공급하는 캡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막 상상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를 이제 사는 시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것도, 얘네들을 자라게 하는 이 환경에서 산소가 나온대요. 엄청난 정화된 산소가. 그러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 기술력과 그리고 안무, 앞을 내다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엄청난 비전을 주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평생 제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뉴스킨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 지도를 펼쳐놓고 어렸을 때서부터 전 세계를 날고 싶었잖아요. 제가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제 시대에 이 이름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쵸? 김레지나잖아요. 근데 이게 가명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래서 면허증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김레지나 써 있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튀었겠어요. 그쵸? 이게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창피한 일인데, 제가 진짜 사실이니까 밝힐게요. 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을 받고 자랐는지. 제가 대학교 입시 때예요. 대학교 입시면요,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3년도에 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옛날도 아닌 거잖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제가 그때 학력고사를 볼 때 컴퓨터로 보죠. 그 우리 시대 때 학력고사 컴퓨터로 보잖아요. 이름 칸은 왜 세 칸이에요?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 정말 충격에 빠진 거죠. 칸이 세 칸이에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모의고사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세 칸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냥 앞에서 세 개 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력고사 볼 때 김래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놀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영어 사전을 놓고 제 이름을 지으셨대요. 여자로서 이만한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여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값을 좀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중학교 가거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3월달에 첫날 딱 저한테 그래요. 미국에 살다 왔어?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서 진짜 미국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이름도 영어인데 어떻게 내가 한국에서만 살아.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해외를 꿈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내일 미국을 꿈꿨어요.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유학 보내달라고 했다가 아빠한테 맞았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물려준 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종갓집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하나 팔면 안 돼. 맞았어요. 머리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 산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남동생이 팔겠죠. 그쵸? 그래서 정말 옛날 어른들은요 너무 고지식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요 어느 날 듀크대 연구원으로 발탁이 돼요. 논문 때문에.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드디어 제가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이 맺혀서 UNC의 주립대학교에 영어 그 연수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나 꼭 경험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는 항상 자유롭고 싶어 그런 생각 있죠. 나 백마탄 왕자 찾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다이애나비도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 오래되신 분들? 근데 다이애나비가 뛰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리도 넉넉지 않은 거 뭐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역시 돈은 내가 벌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남의 돈으로 사는 건 힘든 거야. 내가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항상 저는 제 방에 붙여놨었어요. 진짜 나는 이 지도를 날아다니고 싶어. 그래서 제가 사실 미술로는 제가 버킷리스트를 다 했어요. 미술관은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이 돌았어요. 한 번 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같은 경우도 마드리드에 있는데 그거 한 번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한 3번 갔고요. 그리고 뭐 파리도 마찬가지고 루브르 같은 경우 루브르 한 번 절대 안 되죠. 일주일을 계속 가야 돼요. 일주일을 계속 가고 그것도 한 5번 정도 가니까 끝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했지만 음악은 다 하지는 못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최초로 피가로의 결혼 그 조수미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들으면 막 이런 거 있죠. 그 노래가 피가로의 결혼의 유명한 아리아인데 그거를 초연한 그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아직도 있고 거기서 지금도 그 피가로의 결혼을 계속 공연해요. 프라하에 있어요. 프라하 다리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서도 공연을 보고 왔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펼쳐보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인생을 바꿔보세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거는 인도거든요. 이 회사가 인도하고 브라질이 2년 안에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오늘도 회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빠르면 1년이래요.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도 시장은 굉장한 시장이거든요. 인도가 인구가 13억인데 중국 인구와 같죠. 근데 중국은 소비성이 낮아요. 중국에 있는 13억이 소비성이 다 있진 않죠. 돈 굉장히 많고 재벌이라도 찢어진 러닝 셔츠로 골목을 다니시는 중국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13억이지만 소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안 그래요. 인도는 소비성이 있으나 노예 제도에 묶여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쓸 뿐이죠. 그리고 뭐 사제 계층은 잘 안 쓰겠죠. 하지만 상류층에서는 엄청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인도는 사실 이 인도 시장은 굉장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누스킨이 너무나도 탐냈던 시장인데 왜 이제 하냐면
인도는 그놈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도시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은 기업가들이 정말 다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30배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뭐 이런 콜라도 사실 인도에 들어가면서 끝난 거예요. 인도에서 그 엄청난 매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LG나 이런 핸드폰이 인도에 들어가면서 돈을 벌게 됐죠. 애플도 인도에서는 같이 엄청난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의 공간인데 이게 드디어 누스킨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픈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저는 오픈 시장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브라질이 있어요. 브라질도 같이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은 인구가 2억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사업에 한번 또 우리가 뉴스킨 아니고서 어떻게 브라질이나 인도나 중국에 사업을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진짜 누군가는 여기서 또 스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리는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 꼭 이번에는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진짜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브라질 역사책을 거의 읽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비즈니스 할 때도 이제 중국 역사책을 읽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길던지. 근데 그냥 저의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성공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이 많더라고요. 인도는 사실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인도가 그 수학을 잘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도 너무 알았지만 모든 의대에 교수 중에 인도 사람은 꼭 있어요. 그리고 나사 이런 과학적인 IT 이쪽에 15%가 다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15단을 해요. 우리 9구단 하잖아요. 전 세계가 9구단 하는데 인도는 온 국민이 15단을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영재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인도의 이제 역사를 보려면 4대 문명 발생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국타 왕조라는 왕조가 나와요. 근데 무굴 제국이 가장 인도에서 크게 왕성했던 제국인데 그 제국 오기 전에가 국타 왕조예요. 근데 그 국타 왕조 때 인도의 천재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수학자들이 나오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어요. 그때 인도 사람이 만든 아라비아 숫자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인도에서 영재들이 튀어나온 곳이라는 거를 요즘에 새삼 알고 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도에 엄청난 천재들이 나오면서 그 유명한 무굴 제국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인도를 준비하고 인도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도 우리는 또 같이 서로 힘을 뉴스킨 코리아는 같이 힘을 해야 되겠죠? 네. 거기 가는 중간에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재밌는 역사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그래서 몰두를 하게 된 거죠. 이 뉴스킨 사업은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대리점을 구축하는 일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장의 대리점이 씨앗이 뿌려진다면 엄청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8년 동안 중국을 매달 다녔어요. 그래서 중국에 한번 오픈 시장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보다 10년 늦게 뉴스킨이 오픈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저는 들어온 사람이고, 근데 중국이 처음 오픈했을 때 2008년도에 중국의 루비가 트립을 간 숫자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 큰 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번 이게 처음에 시작은 다 누구나 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 수 있는지는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그 커미션이 1위잖아요. 시동이라는 남자가 이 사람이 중국이 오픈하겠다라는 거를 듣고 싱가포르에 있는 안젤라라는 여자가 광저우를 4달 가면서 5년 동안 미리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는 와중에 시동을 만났으면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오픈하면서 다 잡은 거죠. 광저우에서. 그래서 시동이 월급이 38억인데 그 시동을 만든 안젤라는 스폰서는 28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이 그냥 무조건 다 상위예요. 월급이. 왜냐하면 판이 다르니까 우리랑. 근데 이제는 인도에서 이걸 꺾을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동이라는 남자, 제가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집회가 금지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는 컨벤션을 안 해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홍콩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제 중국 파트너 때문에 홍콩 컨벤션을 항상 갔는데 100만 장자 스폰서들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중국 파트너의 스폰서니까 여기를 올라갔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지도 못하죠. 중국말로 하니까. 앉아있는데 사장님 빨리 올라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로 가서 올라갔어요. 이거 뭐 하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100만 장자가 개미떼야. 개미떼. 여기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국보다 10년 뒤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이 점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시동을 만나서 사진을 찍었죠. 길을 받고 싶어서 저도. 시동이 28살에 시작했는데 지금 43살인가 됐는데 이번에 컨벤션에 가면은 또 시동이 나타날 거예요. 지난번에도 시동이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해의 파트너들 뭐 여기는 대련, 여기 또 상해, 저도 이제 중국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제 국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뉴스킨을 한 거니까 해외 가고 싶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킨의 그 정점을 이루는 거는 그냥 평범했지만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자는 게 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제 마음이 동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그 말라위라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그 식량을 대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 말라위에 가겠습니다. 저밖에 없대요. 그런 사람이. 그랬더니 회사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셔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씨, 이 자본주의 사회 막 이러면서 끊었죠. 아, 이거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갈 수 있구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1년 만에 했는데 1년 됐을 때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됐을 때 갔죠. 그래서 그 말라위를 되게 일찍 초창기에 갔었고요.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하고 이제 거기 샌디하고 저기 계신 흑인분이 나폴레옹 존베라는 분인데 거기를 갔더니 그 정말 놀란 게 이 회사가 대단한 게 그냥 식량을 주는 게 아니라 사피라는 농업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처럼. 그래서 그 말라위라는 곳이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직항이 없어서 36시간 걸려서 그 말라위를 갔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딱 갔는데 구석기 시대예요. 지구촌에서 이렇게 현재 이런 게 똑같이 공존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대통령도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담벼락이 3m예요. 그리고 어떤 그 레스토랑을 가도요. 우리가 묵는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다 총을 들고요. 문 앞에 다 이렇게 보철을 쓰고 그 벽이 다 2m 넘어요. 그러니까 격리가 딱 돼 있어요. 3개가. 그리고 그 유명한 바닷가에 저희가 그 고아원을 8곳을 돌고 이제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봉사를 해요. 그리고 3일은 회사에서 제일 좋은
사파리 여행과 이런 걸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이제 바닷가에 그 휴양지를 갔는데 잠비아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요, 바닷가에 담벼락이 3m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흑인 부자들이 샤넬 이렇게 돼 있는 그 비키니를 입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담벼락 밖에서는 사람들이 꾸정물을 돼지하고 사람이 같이 엎드려서 먹고 있어요. 정말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교육을 시키면 그 빈부 차이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인이 7명이에요. 여기 졸업식에 대통령 부인이 왔는데 5번째 부인이래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치하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로니가 사피라는 농업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 법 3가지를 가르쳐요. 농사 짓는 법, 음식을 물을 끓여서 깨끗한 물을 먹는 법, 요리하는 거 하고 이제 가축을 키우는 거, 이 3가지를 가르치는 농업학교에서 1년을 하고 나서 나갈 때 땅과 가축과 씨앗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을에 농촌 지도자가 돼요. 사피 농장에서 졸업생들이. 그래서 그 집도 이렇게 갔는데 그 집은 이제 부자인 거죠. 그 마을에서.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부자니까 신발이 있잖아요. 근데 신발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딱 들어갔는데 거실에 못을 쭉 박아놓고, 보통 자식이 8명이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는 10명이잖아요. 그러면 20개의 못을 박아놓고 신발을 안 신고 다 걸어놨어요. 벽에다가. 자랑하느냐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광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뭔가 이렇게 꼬치를 팔아요. 꼬치를 파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먹잖아요. 근데 나한테 막 꼬치를 사라고 어떤 할머니가 막 하는데 제가 기절했어요. 생지 꼬치였어요. 생지 3마리가 까맣게 구워진 게 꽂혀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래서 진짜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 꼭 NTC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사실 한 명의 파트너가 생기면 한 개의 NTC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하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좀 가지면 진짜, 근데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24,000원 한 아이의 한 달치의 시리얼이거든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이 회사는 그냥 단순히 뭔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라위에 엄청난 그 교육과 파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졸업식에 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이렇게 기숙사예요. 기숙사인데 여기 위에 샌디 이렇게 있죠. 샌디 트리로스. 근데 이 집을 짓는데 돈 낸 사람 이름이 문패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누스킨 코리아에다 제안을 했어요. 이 집이 부족해서 입학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 누스킨에서 나 이거 하고 싶다. 나도 이거 돈 내서 누군가 내 이름 문패를 저기다 만들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안한 거예요. 말라위 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100만 당자 이상 사장님들이 같이 해서 크게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문패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누스킨을 통해서 제가 원래 가졌던 그런 꿈들도 여기서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스킨의 성공을, 여러분들 사실 성공하려고 왔죠. 성공하려고 오셨는데 여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전 세계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BTS죠. BTS예요. 저거 그래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사진 잘 나왔죠. 어저께는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그 비틀즈가 빌보드 차트에서 11개월 한 달 만에 또 1위를 한 기록을 아무도 깨지를 못했대요. 역사상. 근데 BTS가 깼어요. 한 달 먼저. 11개월 만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BTS가 비틀즈도 꺾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건데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자 우리는 성공하려고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죽도록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죽도록 했겠죠. 근데 누스킨에서 우리는 사실은 뭐 월 5천 이상, 1억 이상 벌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죽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세상에 어떤 일도 죽도록 하지 않고 된 일은 없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몇 프로가 그렇게 죽도록 하고 진짜 이것을 인생의 1번으로 생각하고 할까요? 저는 뉴스킨을 저한테는 명품이었고 뉴스킨이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고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스킨에 올 때는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멋부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늦어요? 대충 입고 오나요? 얼마나 세수하고 메이크업까지 하고 가겠어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불렀다 그러면. 근데 내가 어떻게 뉴스킨을 대하고 있는가가 나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을 대충 갔으니까 항상 늦게 오고 그리고 빠지고 살살 피해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밑에서 그렇게 뛰는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제가 남편이 먹고 살 거 벌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장님 먹고 살만하잖아. 지금 때 아니게 그래도 뭐 아직 먹고 살아요. 노안 수술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남편이 안과니까. 그런데 사장님들 내가 생계처럼 일하지 않는데 내 밑에서 누가 생계로 일하겠냐고. 그런 게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리더가 날아다니면 파트너는 뛰더라고요. 리더가 뛰면 파트너는 걸어요. 리더가 걸으면 파트너는 앉아있어요. 리더가 앉아있으면 파트너는 누워있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술력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준 이 기회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걸 읽어내는 게임이에요. 이건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걸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바꿔야 될 게 많더라고요. 뉴스킨에서 와보면. 내가 명품샵 할 때는 나에 대한 게 뭐 그렇게 입에 오르내릴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 잡고 무대 위에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은 그거잖아요. 리더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 스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시혁이 되는 일이거든요. 방시혁이 돼야 되는데 방시혁이 얘네들한테 제대로 된 컬처를 줬기 때문에 애들이 품행이 단정하잖아요. 그 컬처를 안 주고 돈 버는 것만 가르쳐주면 사단이 나죠. 사단이. 우리 뉴스킨 정말 더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러 오기는 했으나 이 안에는 인간관계성이 녹아내려 있어서 진짜 나의 올바른 페르소나가 완성이 돼 있지 않으면 조직은 맨날 쌈박질을 하겠지.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어떻게 존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려면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자세 잘 잡아.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요. 이것도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제목은 겨울비거든요. 마그리트가 그 시대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업자가 그냥 전쟁 이후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피폐하고 사람들이 다 뭐 일자리가 없어서 중년 남자가 길에 계속 그 직업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보고 또 영감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항상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인문학에 있지만 그거를 보고 영감을 얻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를 보면 와 저게 다 내 대리점이면 좋겠다. 이게 딱 그쵸?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다단계 여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복제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거울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이대로 될까? 내가 외팔이면 복제해서 100명이 나왔는데 다 외팔이야. 내가 나왔는데 다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내가 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나 괜찮아? 계속 물어봐요. 나 괜찮아?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나 괜찮은 거야? 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나 모범적인 거야? 지나가다가 휴지도 못 버리잖아요. 그쵸? 여기 백사무에서 강의하는데 어떻게 휴지를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팀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워크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혼자서 잘나서 막 하면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유의 시대고 쉐어의 시대인데 어떻게 혼자하겠어요. 이 뉴스킨 사업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팀워크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건 뭐예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맞춰준다는 거는 겸손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신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별로 대단한 말 아닌데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뉴스킨에 잠깐만요. 뉴스킨에서 제가 오늘 1시간에 뭐 다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는 분명히 돈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하면 된다는 거고 Y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또 역사의 현장이 시작되죠. 컨벤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컨벤션 자료인데 한번 컨벤션 회사 뉴타주에 있는 회사 컨벤션 사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번 인생에 멋진 그 도전을 뉴스킨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비전 주신 우리 김혜진아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